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짱 좋습니다.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자전거 타면서 그 장미농원을 딱 지나는 길목이 있습니다. 수만 송이의 장미꽃이 있습니다.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누리끼리 불구죽죽 식구무리. 근데 유별나게 노란색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이 녹색과 노란색은 서로 견제되는 색깔입니다. 녹색이 이뻐 보인다. 그러면 노란색도 야 나도 이뻐야 되겠다. 쫙 이뻐. 이렇게 이뻐 보이려고 서로 견제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눈에 딱 띕니다. 그 장미꽃 이파리가 이게 녹색이잖아요. 그런데 녹색과 붉은색은 녹색이 붉은색을 도와주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뭐 노란색 장미가 이쁘다 그러니까 그 길 옆에 또 금계국, 그것도 노란색입니다. 요 놈도 또 나도 좀 한번 봐주세요. 딱 뽀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수많은 장미 꽃송이 중에 노란색 장미가 눈에 딱 띕니다. 길 옆에 금계국도 눈에 딱 띕니다. 서로 보색 관계, 이 보색이라는 보다 이 견주는 색깔, 아시겠어요? 견제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눈에 딱 띕니다. 오늘 그런 수만 송이의 여러 꽃들 봤지만 그놈들이 두목님 저 좀 한번 봐주시오, 나도 봐주시오 라고 하는데 노란색만 눈에 딱 띄는 오늘 하루였다. 오늘 그래서 이 견주는 색깔들이 서로 이뻐 보인다. 너 이쁘다 그랬다. 이것도 이뻐 보여.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쁜 꽃들, 여러 꽃들을 칭찬해 주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단백질 시리즈 2. 단백질을 소화하자. 즉 단백질은 재활용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백질은 위산에 의해 활성화된 펩신하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 이 두 개가 합성되면서 아미노산으로 기립가에 대해서 흡수됩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으로 기립가에 된다고 해서 바로 흡수되냐? 그게 아니고 아미노산 풀, 즉 저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일정 시간 동안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고가 넘치면 지방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축적하고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부족하면 그 에너지원으로 생성해서 또 써먹습니다. 에너지원을 쓸 때 어떻게? 포도당으로 기립가에서 써먹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미노산 풀이 채워지지 않으면, 즉 부족하면 인체는 체세포를 분해해서 아미노산 풀을 채웁니다. 창고를 채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단백질은 지방과 포도당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고, 부족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교체될 세포, 매일 세포는 죽고 생깁니다. 죽는 세포와 지방, 탄수화물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아미노산을 합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항상 이 단백질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건 전부 다 예비량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도 약 85%만 운영용으로 가동을 하고 15%는 이 허벅지와 볼기짝에 혈액을 저장합니다. 예비량이 15%예요. 그래서 코피 터지거나 여자분들 생리하고 나면 그 필요량을 바로 볼기짝과 허벅지에서 그 혈액 저장고에서 거기서 일단 보충을 하고 48시간 내에 피를 사로 만들어서 창고에다 또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노화된 체세포, 늑달이 됐고, 그 다음에 손상받은 체세포, 망가진 거, 사고 났거나 칼로 찔렸거나 손상된 체세포, 그 다음에 효소로서 위장관 점막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속 안에서 염증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엔 그냥 다 버릴 것 같지만 이거 전부 다 재흡수돼서 이 아미노산 창고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버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영양소로 전환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단백질이. 또 하나는 알뜰히
재흡수되어 이용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양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필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해갔죠? 예를 들어서 70kg짜리 남자가 위장관의 세포와 효소로 분비되는 단백질의 양이 70g 정도 되고 10g 정도는 똥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70g 정도가 이게 부족해진다면 걱정되잖아. 그래 그만큼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70g 중에 재흡수되는 단백질의 양이 60g 정도 돼요. 그러면 1일 필요량이 충분하죠. 지난 시간에 70kg짜리 단백질 1일 필요량이 얼마나 했어요? 최종 1kg당 1g에서 1.5g 했잖아. 그러면 70kg라면 70g에서 105g의 이런 단백질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어떤 남자가 하루에 단백질 분비된 양이 70g 정도, 이 중에 60g이 재흡수된다는 거야. 그러면 부족량이 별로 없잖아요. 고기로서 부족량이 없다. 그래서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손실되는 양 계산해서 이 70g을 먹어야 된다. 70에서 105g을 먹어야 된다 해서 육류 먹고 계란 먹고 우유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해서 영양의 과잉 상태입니다. 단백질에. 그러면 너무 어떡한다 그랬어요. 이걸 지방으로 기름까지 돼서 저장한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지질혈증, 중풍.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육류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 왜? 생식 속에도 이런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 최적의 조건이다. 자, 우리 인체는 약 1년에 98% 세포가 교체됩니다. 70g 남자인 경우 1일 단백질 교체량을 계산해 보면 약 47g 정도 교체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재흡수되는 양, 여기 70g 정도 하루에 분비되는데 여기에 재흡수되는 게 60g 정도 되니까 여기 하루 교체되는 47g을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기 냅다 먹어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건강상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단백질 과잉 시대입니다. 이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어서 고인슐린 혈증에서 당뇨병 생기고 괴기를 너무 많이 먹어 단백질을 너무 과다 섭취해서 소화효소인 트립신을 고갈시켜서 췌장염, 췌장암 발생의 원인이 괴기입니다. 육류 단백질이에요. 잘못된 식생활이다. 여기 부산에 계신 선생님이 이 댓글에다가 저는 그냥 오행생식 먹고 그냥 괴기 안 먹어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왜? 몸 안에 자체에서 이 생성되는 또 여기 생성되고 죽고 이렇게 하는 세포들 그 단백질 자체를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생식 속에 있는 이런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을 하니 특징이 뭐냐면 이 단백질이 너무 과잉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부산에 계신 선생님은 날렵할 거예요. 날씬할 거예요. 이런 분은 고지혈증이 없어요. 또 췌장 걱정할 필요도 없어. 췌장염, 췌장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단백질에 관련된 건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질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간이 문제가 생기면 이 콩팥도 문제 생깁니다. 신장도 문제되는 거 없어요. 췌장염, 췌장암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뇨병도 걱정 없어요. 신경정신과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즐겁고 아주 활발한 거예요. 왔다십니다.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코죠. 이 콩.
그 다음에 곡물, 생식 속에 식물성 단백질을 여러 개 있으니까 골고루 곡물 속에 있는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면 얼마든지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상의 문제를 극대화시켜준다. 이건 뭐냐면 단백질은 순수하게 단백질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라. 그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뼈다구는 칼슘뿐만 있다. 뼈다구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혈액을 생산하고 운반하는데 그 문제되는 거, 이게 헤모글로빈, 여기 글로빈 단백질. 그러니까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단백질의 육류 단백질, 우유, 계란 같은 것을 과잉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 과잉이 되면 지방으로 저장해야 되고 또 포도당으로 또 길이까지 해줘야 되고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괴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잉여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길이까지 전환했다가 다시 전환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간과 신장이 망가져요. 신장이 망가지면 심장은 자동적으로 망가져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풍, 뇌경색, 심근경색, 부정맥. 제가 부산에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 식품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밝혀진 것에 대해 최적의 조건으로 지금 생활하시는 거고 식습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날렵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70인데 혈액 검사하면 30대 초반 나오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건강상식 때문에 지금 편중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영양실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주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 합병증 걸리고 단백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췌장염, 췌장암 걸리고 지방은 너무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 심뇌혈관, 중풍, 뇌경색, 심장마비, 부정맥이 걸리는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괴기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자체 재활용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어떤 병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식 곡물 속에 있는 이러한 그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더더욱 왔다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올바른 건강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괴기를 많이 먹어라. 이건 책상에서 볼펜 대가리로다가 생각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건강상식이에요. 지금 재활용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 아무리 얘기해도 난 괴기가 땡겨. 난 괴기를 바르고 싶어. 많이 먹으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아시겠어요? 가능한 자연식, 생식과 생채식으로 건강을 지키도록 하세요. 비타민과 미네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장수의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생식과 생채식,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그 다음에 영양 창고를 충분히 비축해야 필요할 때 많이 뺐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치아가 32개입니다. 그 중에 4개가 송곳니입니다. 그 송곳니는 고기, 그 다음에 생선을 찢을 때 쓰라는 겁니다. 32분의 2 비율을 하루 3끼 일주일 계산하면 21끼 중에 한두 번 정도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1:1 맞춤식 오행생식이 좋은 이유입니다. 과잉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을 주어서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의 예비량 창고가 충분히 쌓여있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할 때 그 강자, 거기가 보면 창고에 곡물이 가득 쌓여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러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쌓여 있을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귀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다. 평범한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건강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는 신의 선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뭐 괴기 너무 많이 먹고 많이 먹었다 이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먹는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적당히 내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먹으면서 생식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강법이다. 이렇게 정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